안녕하세요. CJ 제일제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효정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은 직장인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 광교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를 몇 주 정도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포스터를 봤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고 두 가지 면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정보력이 엄청나게 좋으시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일에서 성장을 했는지 어떻게 아셨지?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놀라운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놀라운 거는 사실 이 제목이 정말 멋있어서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일과 성장이 제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의 성장 동력을 깨우는 오픈 이노베이션, 정말 멋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난 주말에 살짝 좀 애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를 안 하면 약간 허위 광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직장은 미국에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세랄리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다른 큰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하고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 브랜드는 남아있지만 회사는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그 회사를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저는 회사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연구원이었어요. 제가 아는 건 전부 학교에서 배운 것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년은 그냥 열심히 일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2년째쯤 되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일에 이력이 좀 붙으면서 할만하다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이제 승진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2년째 이제 가졌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 비슷하고, 물론 과제는 달라지고 제가 개발을 해야 되는 제품들은 계속 새로운 제품들로 이제 시장에 나가야 하는데도 하는 일은 뭔가 똑같다.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뭔가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을 때쯤 너무나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기회가 왔는데 저희 회사가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회사가 그냥 좋은 햄과 소세지 또는 뭐 베이커리 제품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냥 시장에 출시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뭔가 혁신적인 어떤 그 제품을 내놔야만 경쟁력이 있겠다. 그럼 그런 혁신적인 제품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아마 기술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 연구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연구원 토탈 3명이 이제 그 부서로 가게 됐는데, 사실 맨날 이 제품 개발만 하던 연구원이 이름 바꿔서 기술 연구하는 부서에 간다고 해서 일하는 게 아주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사실 크게 아마 성장은 못했을 텐데, 그때 또 하나 저한테 굉장히 행운의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때 저희 연구소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오신 연구소장이 펩시코라는 회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식품 회사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펩시콜라라든지 프리토레이 같은 그런 그 포테이토 칩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 선두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일하는 걸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땠겠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3명을 본인 직속으로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아직 그 꼬맹이 연구원인데도 연구소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게 뭔가 하면은 펩시코에서 본인의 상사였던 분, 그러니까는 펩시코의 R&D를 전체를 주관을 하셨던 그 분이 그 당시에는 은퇴를 하시고 본인의 컨설팅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 분을 저희의 컨트랙터,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분이 저희의 디렉터가 돼서 그분한테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일하는 부분은 식품 산업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병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식품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오늘에 잘 맞지는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저라는 사람이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만 살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성함이 카를로스
카를로스라는 분인데 카를로스가 오셨어요.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좀 인정도 받고 나는 좀 내가 하는 이런 육가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요만큼 차 있는 그런 3년 조금 넘은 연구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스가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이 뭘까? 우리가 뭔가를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할까? 근데 저는 계속 우리 다 알아요. 카를로스가 뭘 물어볼 때마다 우리 그거 다 해봤어요. 다 아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콜라 만들고 칩 이런 거 만드는 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육가공을 모르는데 왜 자꾸 육가공에 대한 거를 이렇게 뭔가 챌린지를 하면서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몰라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굉장히 미숙하고 부족한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은 미숙하고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훨씬 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예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 그거 다 아는 거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희한테 이렇게 프랙티컬한 그런 그 솔루션이 되지 않아요. 전 이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제 상사로 오신 거니까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회사 전체의 그 중요한 어떤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밸류 체인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그 의견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시장에서 혁신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부족한 게 뭔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게 뭔가 하는 거에 3가지 과제를 저희가 이제 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도출해낸 과제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맡게 되고 그래서 그 도출된 과제의 솔루션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까지 갔거든요. 그때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저는 학교도 오래 다녔고 기술도 알고 또 여기 와서 제품도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때 이게 클린 레이블에 관한 과제였었거든요.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니야 우리가 이거를 한번 다른 쪽에서 프로포저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모르니까 약간 그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 딱 그 표현이 저한테 맞는 표현이었는데 그리고 음무란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걸 왜 자꾸 하자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역시 제 상사니까 그분이 하자는 대로 그걸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나인 시그마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 회사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매치메이킹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인 시그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45개의 프로포저를 받게 됩니다. 45개의 프로포저를 제가 딱 받았을 때도 제 마음은 어떤가 하면 이거 굉장히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며칠에 걸려서 45개의 프로포저를 리뷰한 다음에 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45개를 리뷰를 하고 보니까 3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나 이런 거 있는지 몰랐다. 내가 몰랐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있는 거는 알았는데 내가 잠깐 다른 데를 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놨더라. 이 분야에 대한 거. 그 2번째를 보게 됐고 3번째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과제인데 저쪽의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 거를 알고 있는 그런 일종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런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식품에 연계가 될 수가 있겠구나. 저는 이 2 분야가 너무나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 있는 그 연구가 우리한테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빨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구나 하는 거를 느낀 게 이제 그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됐죠. 며칠 전만 해도 왜 이렇게 뻔히 아는 걸 난 시키나 했던 제가. 그래서 그거 저는 엄청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되면서 전문적인 쪽으로도 당연히 이제 업이니까 제가 성장을 하겠죠. 이런 일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어떤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더 잘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물론 배우는 그 부분도 있었지만은 저를 이제 일깨워준 그거는 사실 어디서 많이 왔나 하면은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많이 온 것 같아요. 이게 전문적인 부분도 물론 이제 성장을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맨 처음 파트너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연구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연구기관하고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미국의 육가공 회사를 다니는 나와는 굉장히 다르구나.
그때가 거의 한 10몇 년 전이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ESG라든지 지속 가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6년, 17년 전 그런 게 아주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거를 조금 더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벌써 이 사람들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곤충 연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 말고 아니 무슨 곤충 연구? 했더니 우리가 대체 단백으로 곤충 단백을 연구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체 단백으로 뭐 미래를 준비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것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에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단백원은 소나 돼지가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정말 좋은 단백원인 이 곤충을 아프리카는 이 기후가 덥고 그러니까 곤충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곤충을 그들이 대량 사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 그 국책과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의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는 항상 뭐가 있었나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 펀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이런 게 굉장히 그들의 시야에 가장 베이스에 이제 깔려 있다는 거를 그런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그 엔자임 회사하고도 일을 했었고 또 브라질이나 스페인에 있는 회사들하고도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던 시각들을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그런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과제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리지 하는 것보다는 그건 우리는 회사니까 당연히 어떤 프로핏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저는 R&D 사람으로서 제가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더 소비자들한테 건강한 식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하는 그 식품의 연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쪽으로 우리 지구를 도울 수 있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제가 훨씬 그 과제의 선정을 그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가 나갈 미래 방향도 많이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를 많이 변화를 시켰다는 그게 아마 저의 이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그동안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업무를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일을 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면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 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터에서 나를 인간으로 성장을 시켜주는가? 그런 일터가 있다면 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저를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계속 옆에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조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연구소장님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3년쯤 됐을 때 뭔가 이렇게 지루하고 그럴 때 오셨던 그 분이 제 직속 상사셨잖아요. 그분이 오셨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상황이 이랬어요. 뭔가 좀 뭐 쳇바퀴 도는 것 같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일도 좀 할만하고 익숙해지니까 첫 해는 그렇게 감사했던 제 직장이 3년쯤 되니까 막 보기 싫은 게 너무너무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왜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사람도 하나하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반갑고 뭐 만나서 반가워요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훌륭하신 연구소장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여기를 싹 바꿔놓겠구나. 이제 저렇게 큰 회사에서 이제 와서 딱 보니까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금방 파악하고 우리를 바꾸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뭘 계속 기다리나 하면은 조직 개편을 기다립니다. 조직 개편 언제 하나 이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로 4개월쯤 됐을 때 조직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직 개편 발표하는 타운홀 미팅에 엄청 신나게 이제 갔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바꿔놨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제 우리는 살기 좋은 R&D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조직 개편 발표하는 타운홀 미팅을 갔는데 그 조직도를 딱 보고 제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이너하게 뭐 조금의 이제 뭐 자리 이동 뭐 이런 정도지 이거를 개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정말 아주 작은 조직 개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이 문제점을 못 보고 이렇게 아무것도 바꿔놓지 않다니.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눈을 누가 가렸을까? 누군가가 옆에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분은 아무것도 못 보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갑자기 어떤 의협심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저는 굉장히 꼬맹이 연구원일 때고 그분은 연구소장이잖아요. 엄청 높은 분인데 제가 그분 방을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딱딱딱 하고 들어갔더니 이제 그분이 들어오라. 제가 이제 앉았죠. 그분이 제가 왜 왔을까 이제 싶을 거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당신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저는 당신이 와서 우리 연구소의 이 많은 문제점을 금방 파악하고 정말 좋은 연구소로 쫙 개편을 3개월이면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봤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변화시킨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이 안 보이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해도 좀 거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영어가 네이티브도 아니고 영어로 이거를 얼마나 거칠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러프하게 저는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러는 거죠. 잘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 영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잘리면은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말은 해야지 이러고선 갔는데 그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를 내시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거 조직 개편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일단은 환하게 웃어주십니다. 웃은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효정,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뭐 갑자기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간디? 모든 거를 평화롭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막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Be the change you wish to see in the world.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변화가 있다면 당신 스스로가 그 변화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이거를 뭐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게 이게 모든 게 참 클릭이 돼야 되는 게 그분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했으면 별로 임팩트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다른 장소, 다른 환경에서 그 얘기를 들었더라도 또 그냥 흘려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그분이 저한테 그 해주신 말씀은 사실 저 옛날에 간디 위인전 읽으면서 그런 얘기 다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Be the change you wish to see in the world 그 말이 그 순간에 제 한쪽이 갑자기 파파파팍 뭔가 이렇게 탕 하고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 순간 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약간 전율이 느껴진다고 하죠. 제가 뭐를 깨달았나 하면 그래 맞아 나는 다 남 탓을 하고 있었구나. 쟤도 뭐를 잘못하고 있고 이 사람도 뭔가를 잘못하고 있고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회사는 또 왜 이래? 저는 항상 이 바깥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제가 그 변화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아예 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하면 굉장히 미성숙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 그 경험이 없이도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사람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많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냥 방관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땡큐 그러고 제가 나왔습니다. 막 이제 따지러 갔는데 너무 신나서 이제 나왔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제가 바뀌는 모멘텀이 됐고 저는 그 글귀가 너무너무 좋아서 아직도 항상 그 글귀를 쓴 거를 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뭔가 바꿔야겠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를 해보자 해서 몇 달 이렇게 저 스스로도 좀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렸던 게 뭐였냐면 부서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는 이제 R&D잖아요. 연구를 하는 사람이면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빨리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나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런칭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 이제 허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푸드 세이프티입니다.
식품 안전을 하는 쪽에서는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많이 막는 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고 싶어서 막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먹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잘 만들고 있는 제품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품들은 그 안전성에 대한 게 이미 다 검증이 돼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R&D가 뭔가 새로운 공정을 쓴다든지 새로운 원료를 쓴다든지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을 때는 검증된 바가 아직 적잖아요. 그러니까 푸드 세이프티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그 밸리데이션을 하고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R&D와 푸드 세이프티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자 하는 거에는 같은 고를 가지고 있지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R&D는 항상 푸드 세이프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푸드 세이프티는 R&D가 뭔가를 빨리빨리 공유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많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R&D 입장에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푸드 세이프티 쪽에 가가지고 R&D를 보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혹시 우리 두 부서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그때 마침 푸드 세이프티의 포지션이 있어서 또 제프를 저희 그 연구소장 성함이 이제 제프였어요. 제프를 찾아갑니다. 떵떵떵떵 하고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제프가 뭐 들어와 앉아라.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이러해서 제가 한번 저쪽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프가 잠깐 고민은 했어요. 아주 살짝 고민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I hate to lose you. 너가 뭐 다른 데로 가는 거는 좀 좋지는 않아. 그런데 네가 지금 얘기한 게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너의 커리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너를 fully 서포트한다. 그래서 가서 한번 잘 배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안 잡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왜 막 과제도 엄청 많고 내 과제 중요하지 않나? 이 사람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쉽게 가라고 하지? 사실은 제가 지금 손 들고 가겠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난 그냥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 그런데 효정 너는 내가 볼 때는 연구원이고 과학자다. 너는 연구원이고 과학자다. 그래서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푸드 세이프티 쪽에 가가지고 한번 열심히 배워봐라. 그런데 언젠가는 R&D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거고 내가 이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있는 한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리턴 티켓이 너한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라면 나는 평생을 같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 순간에 들면서 제가 그전에도 사실은 어떤 연구원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연구원 과학자로서의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게 꽉 채워지는 거를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푸드 세이프티로 옮겨갔고 푸드 세이프티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배우고 다시 R&D로 돌아갔습니다. R&D로 돌아갈 때는 사실 그분 저한테 리턴 티켓 주시고서는 본인이 먼저 회사를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사의 R&D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다른 회사의 R&D로 다시 이제 지원을 해서 갔고 그 회사에 그분이 또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인연이 계속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도 계속 R&D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R&D에서 근무를 하는 저에게 그 푸드 세이프티에서 3년 정도 일한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밸류 체인의 입장에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그 기회 그리고 그 기회가 저한테 어떤 거라는 걸 그분은 미리 알고 그런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에서의 성장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에서의 성장은 지금 제가 예로 들은 것처럼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일을 배우고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성장은 우리가 다 같이 하겠지만 결국 내가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도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나 하면은 우리 직장, 우리 일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상사만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 연구원들이 저를 매일매일 깨우쳐 줍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원 중에 한 분이 또 며칠 전에 저를 또 깨우쳐 준 일이 있었는데 무슨 밸류 체인이 뭔가 부탁한 걸 이렇게 실험을 해서 해주겠다고 그런 과제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거 알면서 이거 시간을 우리 리소스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시간 써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맙시다. 안 되는 걸 그냥 설명을 해줍시다.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연구원이 뭐라 그러나 하면은 안 될 확률이 있기는 하나 이걸 똑같은 걸 우리가 안 해봤는데 그냥 안 된다고 저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던 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왔는데 너무나 좀 컨클루전을 빨리 내는 것 같아서 제가 연구원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예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충분히 실험을 하고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결론에 도달을 한다. 그러니 충분히 좀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오라는 말을 제가 했었었는데 그런 말을 해놓고서는 저 스스로가 연구원한테는 다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그 연구원이 또 깨우쳐줘서 저는 또 조금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프나 우리 연구원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조금만 귀를 열고 마음은 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수많은 동료, 선배, 상사,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처에는 제프가 있으신지 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오픈을 하시면 그분들의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많은 피드백과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제프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마치 더 높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만이 뭔가를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내가 저 사람의 진정한 성장을 원하고 있으면은 저는 진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제프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제 우리 모두한테 이제 올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돌아봤는데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나한테는 참 나를 성장시킨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는 게 기억이 날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되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끝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건강도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